자,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의 나눗셈을 뜻하게 됩니다. 식의 나눗셈.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전까지 곱셈 공식이라는 파트나 아니면 이런저런 파트에서는 우리가 식의 곱셈에 대해서는 계속 배웠어요. 식을 곱하는 법, 식과 식을 곱하는 방법, 곱셈에 대해서는 중등 1학년 때 그리고 중등 2학년 때 이미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가 되어진다. 이렇게 두 식을 곱하는 과정. 그리고 중등 3학년 과정에서 얘를 곱할 때는 A 곱하기 C 플러스 A 곱하기 D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D가 되어진다. 해서 얘네들을 곱하는 두 개의 식을 곱하는 것에 대해서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 그리고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식의 전개라는 표현으로서 그 식의 곱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1, 중2, 중3 쭉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인수분해 전까지는 곱셈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제 거꾸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나눗셈입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이 되어집니다. 근데 얘를 거꾸로 쓰게 되면 6은 2 곱하기 3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2 곱하기 3이 6이라면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한 끗 차이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얘에 대한 해석이 6을 2로 나눈 몫이 3이고 그 뒤에 나머지가 없어요. 3이고 나머지가 얼마? 0인 상태. 0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6을 3으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본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보게 되면 하나 더 해보고서 얘기를 합시다.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12를 2로 나눈 몫은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없죠. 나눈 몫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어집니다. 12를 3으로 나눈 몫은 4가 되어집니다. 12를 6으로 나눈 몫은 2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얘를 가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얘를 갖다가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 쓴다 배웠고 얘는 이렇게 쓴다고 배웠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중1 때 다음과 같은 일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는 제목으로 불렀었습니다. 소인수 분해. 그리고 이때 얘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이때의 소인수는 2와 3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때의 소인수 역시 2와 3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의 소인수도 2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수란 얘기거든요. 소수인 인수. 즉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만.
즉, 이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로 분해되게끔, 소수로의 곱으로만 표현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하다는 얘기야. 이건 소인수 분해가 아니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13을 2로 나누었더니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소인수 분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1 때 결코 이렇게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만 나눈다. 가장 작은 소수부터 나누어 온다. 따라서 얘를 2로 하게 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소인수 분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가는 거냐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다만 그게 어떤 뭐로 소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나누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그 수들을 6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수들을 소인수라고 불렀던 거죠. 11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 2와 3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들 2와 3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소인수 분해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건 소수인 인수가 2, 3이었던 거죠. 소수인 인수가 2, 3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라고 하면 소수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꼭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즉 12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하지 않고 12를 그냥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4로 어쨌든 나누어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게 표현을 하면 되니까 3 곱하기 4로 2 곱하기 6으로 그리고 2 곱하기 6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또는 1 곱하기 12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이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12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 아까 그랬죠. 6을 나누어 떨어뜨리는 그러한 소수들을 소인수라고 불렀던 거야. 그럼 12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는 3과 4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소인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얘 소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불러주면 되냐면 인수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즉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인수분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나눗셈인데 하필이면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의 같은 표현은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눗셈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와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나눗셈 중에서도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인 나눗셈을 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수분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즉 인수분해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또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그러한 나눗셈 그렇게 만들어내는 상태 그걸 갖다 우리는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별거 아닌 저러한 멘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문제에 저렇게 나온다고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은 선생님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건 인수분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 놓으시라는 얘기지. 제발 좀 머리가 나쁘면 외우세요. 아시겠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외우라고. 알겠어요? 머리 나쁜 거 알겠다고. 저는 머리가 나빠요. 이럴 거잖아요. 머리가 나쁜 거 알아요. 뭐 딱 보면 모릅니까? 그죠? 네. 잠깐 보면 알죠. 머리 나쁘니까 어떻게 하라? 외워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외우면 까먹어요. 또 이래요. 반복해서 외우세요. 오늘도 외우고 내일도 외우고 모레도 외우면 됩니다. 계속 외우면 됩니다. 그럼 매일 외우면 되죠. 그러면 안 까먹을 거 아니니. 그죠? 네. 그럼 매일 외우면 돼요. 자꾸 머리 나쁜 거 탓하지 말고 외우시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 인수분해. 나머지가 0 되는 나눗셈 인수분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수분해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이 식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곱해서 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얘랑 곱해서 얘가 되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B 플러스 BC는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고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는 A 뿔 B 곱하기 C 뿔 D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했던 해석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면 너는 너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AB 플러스 BC는 A로 나누면 누가 되냐면 몫이 B 플러스 C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요. 또 밑에 식도 똑같이 읽어보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는 A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C 플러스 D가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랑 똑같이 이쪽에 있는 파트와 똑같이 해석하면 얘도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반대로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겠죠.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됐다면 반대로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수와 몫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걸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수분해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눈다.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생이 나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는다라는 개념을 공통적인 항이 있을 때는 공통 문자가 있거나 공통 숫자가 있으면 묶는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묶으면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럼 이 묶는다라는 개념과 나눈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혹시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B 플러스 B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와 얘한테 똑같이 B가 있으니까 B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BC죠?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AC죠. 그죠? 네, 이렇게 됐어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는 다 된 거죠? 네, 이렇게. 여기가 AC죠. 잘못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묶을 수 있어요. 이게 B로 묶은 과정입니다. B로 묶게 되면 이 자리에는 B가 빠져나가니까 A가 남고 플러스 그대로 남고 이 자리에서 B가 빠져나가니까 이 자리엔 C가 남겠죠. 이렇게 나오는 과정.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묶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다시 위에 거랑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를 A로 묶을 수 있죠. A로 묶게 되면 이 자리에는 A가 빠져나가면 B가 남고요. 플러스는 그대로 와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A가 빠져나가면 C가 남죠. 이걸 우리는 묶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이거는 이 묶는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뭐 직육면체 또는 뭐 직사각기둥 뭐든 괜찮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직육면체 또는 직사각기둥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를 초등학교 때 네모 여기를 4, 여기를 3, 여기를 6 이렇게 주게 되면 모든 모서리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얘 모든 모서리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4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3자리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자리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그럼 4도 4개가 있고 3도 4개가 있고 저기는 왜 표현한 거지? 여기 4개가 있죠. 그러면은 4도 4개가 있고 3도 4개가 있고 6도 4개가 있어. 라는 상황을 4도 4개가 있고 3도 4개가 있고 6도 4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곱하기 4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3 더하기 4 더하기 6 얘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한 다음에 4를 곱해도 얘랑 계산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묶는 개념이죠. 여기서 4가 공통적으로 보이니까 4로 묶으면 이 자리엔 4 남고 이 자리엔 3 남고 이 자리엔 6 남아서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묶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요거를 이렇게 공통의 것으로 묶어주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 플러스 AC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 이 상황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B 플러스 AC를 뭐로 묶어낸 거냐면 A로 묶어낸 겁니다. A로 묶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를 똑같이 얘기할 때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야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얘로 묶었다는 얘기는 얘를 얘로 묶었다는 얘기는 얘를 얘로 나눴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즉 묶는다라는 말과 나눈다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어떻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같지는 않아서 대략적으로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묶는다라는 개념은 나눈다라는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묶어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똑같지. 묶어주면 그죠? A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죠? 나누면 그럼 A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남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나눈다라는 개념과 묶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를 갖다가 얘는 그럼 A로 묶었습니다. 또는 A로 나눴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를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가 되었어요. 나머지가 0이 되었어요. A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저런 식의 모습이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묶어놨더니 결국은 얘가 나누는 수라면 얘는 몫이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0인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상태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인수분해 되었다. 또는 얘를 인수분해 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묶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냈을 때 각각의 것들이 있죠. 이렇게. 다시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6은 2 곱하기 3이라고 됐을 때 얘가 무슨 수냐면 인수. 얘도 무슨 수라고 했어요? 인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것들도 인수가 되고 얘도 인수가 되는데 그게 누구의 인수가 되냐면 이 친구의 인수가 됩니다. 곱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얘가 인수가 되어지죠. 즉 이렇게 해서 그러면 A라는 인수가 이 식에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에 공통으로 A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A로 묶어낸 거예요. 공통인 것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공통인 인수로 묶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통 인수로 묶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묶어서 뭐를 했다?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공통인수로 묶어서 항과 각각의 항에 공통으로 보이는 인수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뭘로 묶어줘야 되는지. 그럼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공통이 보이죠? A가 보여요. 그럼 A로 묶으면 C 플러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공통이 보이죠? B가 있죠. B로 묶으면 C 플러스 D가 됩니다. 다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공통 인수가 보이죠? 얘와 얘입니다. 그럼 C 플러스 D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C 플러스 D에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더 이상 묶을 수 없고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자, 왜 끝났다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자면 안 된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것, 즉 나머지가 0인 상태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소인수분해가 아니고 인수분해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가 인수분해를 적어도 했다면 완벽한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지. 뒤에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나머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즉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비로소 얘를 갖다가 완벽한 곱의 형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인수분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의 이 친구를 제의 인수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근데 하나 참고 삼아서 한 가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그 묶는다라는 개념에서 또는 나눈다라는 개념에서요. 그리고 공통 인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묶어내는 게 가능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상황도 충분히 묶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즉 공통적인 게 없어도 묶을 수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뭐로 묶는 경우냐면 부호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호로서 묶는 방법. 그러니까 부호로 묶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수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즉 숫자로 써 묶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부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A 플러스 B잖아.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얘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를 두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두 개 갖고 있고 얘도 마이너스 몇 개 갖고 있냐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A-B야. 그럼 플러스 A에 마이너스 B면 누구로 묶어낼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부호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가 남겠죠. 이렇게 남겠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플러스 B가 남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홀수계란 얘기고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짝수계란 얘기이기 때문에 즉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가 두 개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하나는 그냥 마이너스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을 공통적으로 뭐로 묶어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플러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플러스로 묶는 건 할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호로 묶는 방법인데 하필이면 무슨 부호로 묶는 거냐면 마이너스 부호로 묶는 방법이에요. 묶어내는 방법. 그죠? 그래서 요걸 꼭 아셔야 되고
그래야 전개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원래 것하고. 그래서 묶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전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개해 주셔서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안을 채워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상수로 묶는 방법인데요. 자, 상수로 묶는 방법. 그럼 상수는 눈에 보이는 상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로도 묶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있을 때 얘를 2로 묶을 수 있어요. 2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서 2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2분의 1이 남아요. 반이 되겠죠. x의 절반이 되겠죠. y에서 2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2분의 1 y가 될 거예요. 그래야 전개하면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주면 여기를 채우기가 쉽다는 얘기지. 똑같이 얘를 몇으로 묶을 수도 있냐면 3으로도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y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3이 빠져나가니까 안에 있는 건 3분의 1만 표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숫자로도 묶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묶어낼 수도 있냐면 2분의 1로 묶을 수도 있어요. 2분의 1로 묶으면 얘는 2분의 1이 없는데요, 선생. 없어요. 그래도 묶을 수 있어요. 여기서 2분의 1이 빠져나가면 얘는 2x가 되겠죠. 여기서 2분의 1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얘는 2y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전개하면 얘가 그대로 되어질 거니까. 즉 묶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머리가 나빠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알려드리잖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보면 여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2분의 1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놔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긴 당연히 2x가 되겠고 얘랑 곱해서 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면 당연히 여긴 몇 y가 돼요? 2y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 나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부분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상수 보이지 않는 숫자로 묶어내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 이건 아주 수학적인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 기초적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묶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공통인수가요 지금 여기 xy가 있고요 여기도 xy가 있죠. 그럼 xy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xy로 묶어주시게 되면 얘를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그러면 y가 남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몇이 돼? 3이 되어지겠지.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xy의 y-3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얘와 얘의 공통은 a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a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a제곱에 1 플러스 3a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랑 얘는 4도 공통으로 있고요.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얘를 곱해서 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면 당연히 3이 있겠고 A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4AB에 3A-1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는 A가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A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곱해서 AX가 돼야 되니까 X. 곱해서 마이너스 AY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 곱해서 플러스 AZ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Z.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시게 되면 공통이 3AB가 공통인데 A제곱 B입니다. A는 제곱까지 들어있네. 그지? 그러면 여기를 3A제곱에 B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묶게 되면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1입니다.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4A B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맞네. 그래서 B제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표현을 어떻게 해주게 되냐면 이렇게 된 상태라면은 얘가 x 곱하기 y 곱하기 y-3이니까 x도 인수고 y도 인수고 y-3도 인수고 x 곱하기 y도 인수고 y 곱하기 y 빼기 3도 인수고 x 곱하기 y 빼기 3도 인수가 되고 xy 곱하기 y 빼기 3도 인수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뭐라고 볼 수 있겠다? 인수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인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했죠. 얘네는 소인수들은 아니지만 얘네가 다 인수가 된다 얘기를 했었죠.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2도 인수, 3도 인수, 2 곱하기 3도 인수, 2도 인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2도 인수고 6도 인수고 2의 제곱도 인수고 전체 12도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식으로 바꾸어서 단지 얘기를 했을 뿐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공통인 인수, 여기서 인수를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x 곱하기 y인 거니까 x도 있고 y도 있고 니네들이 곱해진 것도 인수가 되고 근데 y 제곱은 여기서 발생할 수가 없고 x 곱하기 y도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너 인수, 니네들이 곱한 것도 인수. 즉 너는 인수 맞고 너도 인수 맞고 니네들이 곱해진 것도 인수가 되는데 여기서 y라는 인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기서 보면 x 곱하기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니까 x도 인수 맞고 y도 인수 맞고 너도 인수 맞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인수가 맞고 그 다음 니네들이 곱해진 것도 인수 맞아. 그러니까 x, y도 인수가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x 플러스 y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인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인수분해에 대한 표현, 인수분해의 방법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얘를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 얘의 인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쟤는 x-1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너도 인수고 너도 인수고 너도 인수야. 여기는 인수가 될 수 있는 게 x-1과 x 플러스 1과 그 다음 니네들이 곱해진 것도 인수지. 니네들이 곱하면 x제곱 빼기 1이죠. 뭐라니? x-1의 제곱이죠. 그리고 니네들이 곱한 것도 인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네들이 곱하면.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다 곱한 것도 인수가 되죠. 그러니까 x-1의 제곱에 x-1도 인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수가 되어질 겁니다. 인수가 아닌 걸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 식에는 어떤 것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인수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수분해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만 진행을 해봤습니다.